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친정엄마 제사는 격이 다릅니다. 시댁 제사요? 그건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에 30년 모은 돈 18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우리는 훨씬 더 값진 걸 얻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무료로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선희, 올해 68입니다. 남편 김태수와 함께 35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죠. 아들 김동현이 35에 이지은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지은이는 외국계 기업 과장이었고 명문대 출신의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결혼 전엔 정말 착해 보였습니다. 선물도 잘 챙겨오고 예의도 바르더군요. 결혼 4년차 되던 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돈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강남에 신축 아파트를 샀어요. 시세 18억짜리였죠. 아들 부부 명의로 증여해줬습니다. 증여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지은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찼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증여 후 석 달부터 시작됐어요. 추석이 다가오자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더군요. 어머니, 저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그 다음 명절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바쁘다, 일이 있다는 핑계뿐이었죠. 전화를 걸어도 3분을 넘기지 않았고 목소리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결정타는 시아버지 제사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다음 주 토요일이 할아버지 기일이야. 꼭 와야 해. 죄송한데요. 그날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서요. 출장 날짜 조정할 수 없니? 할아버지 기일인데. 회사 일정이라 제 마음대로 못 바꿔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 동현이까지 못 온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도 그날 못 갈 것 같아요. 지은이 혼자 출장 가는데 저만 가면 좀 그렇잖아요. 제사 당일 동현이는 10분만 있다가 떠났습니다. 지은이 공항 배웅해야 한다면서요. 친척들 앞에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편 태수는 평소엔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입술을 꽉 다물었죠. 며칠 후 지은이가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드세요. 혹시 마음을 고쳐 먹은 건가 싶어 기대하며 찾아갔죠. 식사 중 지은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참, 다음 달이 친정 엄마 기일인 거 아시죠? 동현 씨는 사위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집 제사엔 며느리로서 참석할 의무가 없니? 지은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댁 제사는 이미 돌아가신 분께 드리는 형식적인 의례일 뿐이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 드리는 제사는 격이 다르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남편의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죠.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우리 간다. 동현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차에 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지은이의 그 말만 맴돌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그 집을 준 게 맞았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밤 늦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동현 고객님 맞으시죠?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죠. 무슨 대출이요? 아파트를 담보로 하신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대출 금액이 9억 원이십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우리 몰래 9억을 빌렸다니요. 남편은 즉시 동현이를 불렀습니다. 1시간 뒤 동현이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 끝났다고. 동현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하지 마. 8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몰래 빌렸다는 거 다 알아. 동현이는 한참 후 천천히 말했어요. 지은이 친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하는데 수익률이 엄청 좋다고 해서요. 남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지은이. 너는 아내 말이면 부모는 안중에도 없냐? 대출은 아직 실행 안 됐어요. 최종 확인만 하면 나온다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취소해. 하지만 그놈의 지은이가 뭐가 중요해? 내 부모가 중요하냐? 아내가 중요하냐? 동현이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증여 해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남편이 동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여 해제 소송 제기했으니 알아두라. 아파트는 곧 매각될 거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증여 해제 판결이 나고 아파트 소유권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곧바로 매물로 내놨고 한 달 만에 19억에 팔렸습니다. 처음보다 1억이 오른 가격이었죠. 동현이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문자가 수십 통 왔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통장에 19억이 들어온 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큰 돈이 눈앞에 있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러던 중 남편이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소외계층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기사였죠. 여보, 이거 봐.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에게 돈이 있잖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보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아들에게 준 건 배신당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다르지 않을까?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희망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달았죠. 센터를 준비하면서 여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정수민이라는 29살 여자였습니다. 수민이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자본이 없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 만난 날 수민이는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였어요. 손으로 직접 그린 디자인들이 빼곡했습니다. 재능이 확실히 있었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기회만 주신다면요. 수민이의 눈에는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며느리 지은이를 떠올렸어요. 지은이의 눈에선 이런 순수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우리는 수민이에게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민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었죠. 18억짜리 아파트를 받고도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없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달 후 수민이가 첫 샘플을 들고 왔어요. 정말 예쁘더군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기회를 안 주셨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거예요. 수민이는 저를 자연스럽게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는데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센터 개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난 할 말 없어.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집까지 빼앗아 가시고 이제는 남 도와주는 센터까지 차리셨다면서요? 그래,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당장 가서 똑똑히 따질 게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시간 후 센터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와 동현이었습니다. 정말 집 팔아서 이런 데다 쓰신 거예요? 친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너희에게 쓸 이유가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남에게는 돈을 퍼주시면서 친자식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가족? 내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시댁 제사는 형식적인 의례라고 했던 게 누군데? 지은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19억이나 되는 돈을 남에게 주시면서 친자식은 내팽개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기심과 배신으로 얻은 집은 너에게 사치였어. 그걸 이제야 깨닫게 해준 거야. 이기심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내 인생을 산다고? 그래, 너는 내 인생만 살았지. 시댁 제사는 형식적인 의례일 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너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우리가 준 집도 너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선물일 뿐이었어. 진짜 가족 같은 건 없었지. 지은이는 할 말이 없었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실 건데요? 여기 보이지? 이게 우리가 그 돈으로 만든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야. 지은이와 동현이는 센터를 나갔습니다.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해야 할 말을 다 한 거니까요. 센터 개소식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민이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수민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남편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희망지원센터예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제가 나섰어요. 물질적인 소유보다 나눔이 훨씬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민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센터장님이신 어머님, 아버님 덕분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는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감사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보여줬던 형식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달랐죠. 개소식 후 수민이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제가 직접 만든 스카프예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이 정도로는 보답이 안 되지만 제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수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센터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됐어요. 수민이의 패션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성장했죠. 어느 날 동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다 망했어. 일주일 후 동현이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해쓱했어요. 우리는 동현이를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직장도 잃었고 지은이도 날 떠났어. 매일 술만 마셨어.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채권 추심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가 투자했던 부동산 프로젝트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채무가 6억 원입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이지은 씨가 투자 계약서에 시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명시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각 대금이 있다고요. 며느리가 또 한 번 배신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며느리의 빚은 절대 책임지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동현이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은이가 저지른 빚은 절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거야. 하지만 동현이는 우리가 도와야 해. 동현이를 알코올 전문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치료 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현이는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2개월째 되던 날 동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안아줬어요. 이제 됐어.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야. 3개월 후 동현이가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동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해라. 단순한 관리 업무부터 시작해.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는 될 거야.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동현이는 부모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현이는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죠. 한 달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의미 없잖아. 알았어. 그렇게 동현이와 지은이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수민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곧 동현이도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제사가 시작됐고 모두가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동현이가 말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의 전통과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동현이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브랜드가 백화점 입점 제안을 받았어요.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다 수민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며칠 후 수민이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쇼가 끝나고 수민이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특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수 아버님, 박선희 어머님,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수민이는 우리에게 다가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18억짜리 아파트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3천만 원의 지원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공했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인연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 아들의 몰락, 재정적 위기까지.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나눔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지은이에게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안과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내일도 센터에 가서 청년들을 만날 겁니다. 동현이와 함께 일하고 수민이와 이야기를 나누겠죠. 화려하진 않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습니다. 18억짜리 아파트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며느리. 대신 3천만 원의 지원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공한 수민이. 술에 찌들어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아들 동현이.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이기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진심과 나눔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